자, 두 번째는 소비 외부 경제입니다. 자, A가 백신, 내가 지금 백신이죠. 백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앞에 290회 다시 넘어와서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A가 백신 접종해서 이제 접종한 결과 뭐 독감에 근데 백신 접종해도 독감 걸리던데, 그지? 독감 백신 접종 백날 해봐도 걸리더라고. 우리 애들 저거 접종시키는 데도 있잖아요. 다 걸려, 강의 다 걸려. 접종 백신 약이 좀 약효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접종했더니 이제 감기가 안 걸렸다 보자고요. 안 걸렸고, 그 감기가 안 걸리는 그 만족감을 편익이라고 하죠. 편익기를 천일하겠습니다. 사적인 편익이에요. 사적인 편익이 한 1000 정도 돼요. 그런데 A가 이제 독감이 안 걸리니까, 독감에서 해방됐으니까 이 A가 근데 뭐 어떤 학교에 왔을 때 또는 강의실 왔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전염 안 시키겠죠, 그죠? B가 전염 안 되는 그 만족감 B가 전염이 안 되는 그 만족감을 한 300으로 표현할까요? 그럼 결국은 A가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결과 전체의 만족감은 얼마나 커졌을까요? 1300이거든. A 1300이니까, 그치? 이거 우리가 사회적인 편익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편익입니다. S&P라 표현합니다. 사회적인 편익이 막 생겼습니다. 이렇게 또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백신 접종하는 게 우리 경제에서 이게 소비행위입니다. 내가 독감 백신을 접종했더니, A가 백신 접종했더니, 원래는 본인 안 걸려 했는데, 덩달아 B도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만족감은 이만큼 커졌어요. 사적 편익과 소비 외부 경제가 작동할 때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이게 무슨 커야 되겠죠. 왜 편익은 클수 좋고 비용은 클수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 큰 건 맞아요.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경제 행위는 많다, 적다? 적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늘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뭐라고?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 A 이야기했는데, 우리 A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니까, 그죠? 아직 어리니까 정부에서 무료 접종하라 그러잖아. 그 무료 접종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공짜로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뭡니까? 정부가 그 병원에 돈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보조금을 직접 달래서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보조금 안 놓으면은 주사 안 맞힐 거를 어떡합니까? 놓으니까 맞히자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상태가 해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사적 효용입니다. 사적 편익입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근데 한 1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요 높이가 한 1000 정도 돼요. 근데 사회적인 편익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만족감은 1000보다는 1300 정도 되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행위를 할 때, 사적인 1000이지만은 사회적인 1300 되죠. 1300.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얘는 그냥 시장 균형이에요. 시장의 그냥 균형 상태인데 요거는 사회적인 최적 상태예요. 사회적 최적 상태가 12개라면 얘의 기초에서는 10개가 어떻습니까? 적지. 지금 현재 적게 소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개, 바람직한 것은 한 12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10번밖에 안 맞는 약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늘리는 방법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보조금을 줘서 수용선을 오른쪽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가? 항상 여러분, 최적 상태를 기준해서 수직 높이입니다. 그래서 A가 B가 되도록, 요 간극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보조금 지급만큼 위로 뜬다 또는 오른쪽 이동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12개를 소비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건 자, 보겠습니다. 그 소비 외부 경제 보시면은 일단 그 291페이지에 굵은 그 실선과 점선인데 실선은 시장 균형 상태고 점선은 사회적인 최적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최적을 기준해서 보면은 시장 균형이 좀 적죠. 그래서 아까 과소 소비 이런 말 썼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 봐봐요. 얘랑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훨씬 크죠. 여기서 그림 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뭐가 밑에 있습니까? 흰선이 밑에 있지, 그지? 노란선이 위에가 있지, 그죠? 흰선이 뭐라고? 사적 편이고, 노란선이 사적 편이고, 이게 위에가 있지, 그지? 이 그림만 보고도 여러분, 이 그림만 보고도 뭘 아셔야 됩니까? 이거 소비 외부 경제라는 거죠. 같아부터 아무 말 없어도 여러분, 아무 말 없어도 이 그림만 딱 보고, 그죠? 이게 사적 편이고 사회적 편이다. 요 두 정보만 주어지면 여러분이 이 상을 보고, 이거 소비 외부 경제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292페이지 보시면은 약한 선은 현재 균형이고 굵은 선은 뭡니까?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근데 보조금 같은 걸 줬을 때 바뀐 모습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지금부터는 외부 비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비경제. A가 여러분 생산부터 볼까요? A가 어떤 제조업을 합니다. 제조업을 하는데 뭐 옷감 할까요? 옷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폐수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간에 이게 옷감 한 벌을 생산하는데 옷감 한 벌을 생산하는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000원의 비용을 발생해서 사적인 비용입니다. 사적 비용 곡선이에요. 사적 비용 1,000원을 들어서 옷감 한 벌을 제조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빠져나오느냐? 대량의 폐수가 방류돼요. 폐수. 원래는 여러분 그 폐수 자체를 자체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야 되는데 요거 돈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아끼려고 몰래 내보내요. 그죠? 그래서 흘러나와요. 이 폐수를 우리 지자체에다가 또 지자체 동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정화시켜야 되겠죠. 그 정화비용이 발생합니다. 정화비용이 한 300원 정도 들어가요. 한번 결과적으로 여러분 A의 사적인 비용 자체는 1,000원밖에 안 들어가지만은 결과적으로 옷감 한 벌에 비용 얼마 들어가는 셈이 돼요? 1,300원이 거죠. 1,3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은 1,300원입니다. 여러분 비용은 많은 게 적어, 좋은 게 적어. 좋은 게 좋죠. 그거 보세요. 사적 비용은 1,0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회적 비용은 어떻습니까? 1,300원 이게 안 좋은 상태, 이게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생산의 외부 비경제가 있을 때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중 어느 게 더 크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게 더 커야 되겠죠, 그죠? 요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뭔가 지금 해악을 끼친 이 행위는 많다, 적다? 많아요. 과다 상태야. 어떻게 하라고 정보는 줄여야겠죠? 어떻게 해요? 세금. 정확하게 세금은 딱 요만큼 매깁니다. 요만큼 매기면 돼. 자, 그래서 이거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지금 이 사적 비용 곡선입니다. 사적 비용 곡선이고요. 수요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균형이에요. 균형입니다. 시장 균형입니다. 요 높이가 뭐 1,000이랄까요? 현재는 지금 그 생산 비용이 1,000원 들어가요. 1,000원 들어간다, 그지? 그런데 사회적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1,000이 아니고 1,100, 1,200, 1,300, 그죠?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여러분, 현재 그 시장 균형은 요즘에는 사회적인 최적 상태는 얘가 사회적 최적이죠. 얘가 최적 상태예요. 사실 한 8개, 경제적으로 보면 8개가 딱 바람직해. 근데 현재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10개 좀 많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줄여야 되겠죠.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이 공곡선을 빨간 선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 항상 최적입니다. A를 들어 올려서 B에 맞춰주면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지. 위로 올라가서 겹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만큼 세금을 매기라는 거죠. 세금을 매기면은 올라가서 이게 사라지고 여기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0개가 아니고 8개로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논리는 똑같아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산의 외부 비경제 밑에 보세요. 그 실선은 시장균이고 점선은 사회적 최적이 실선이 좀 많죠, 점선보다. 그래서 이게 좀 과잉 상태야.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여러분, 약한 선은 시장이고 굵은 선은 정부가 세금을 매겼을 때 바뀐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소비를 한번 볼까요? 소비. A가 흡연자입니다. 담배를 피워, 그죠? 흡연. 담배를 한 대 필 때마다 만족감이 1000 정도예요. 사적 편익입니다. 사적 편익은 한 1000 정도 생깁니다. 편익이 한 1000이에요. 근데 같은 옆자리 있는 B는 괴로워요.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건 혐연이에요, 혐연. 담배를 싫어한다, 그죠? A가 담배 필 때마다 고통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한 300 정도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 혼자 사는 세상이라 그러면은 지가 담배 피는 만큼 즐거움이 생기겠죠. 그러나 B가 고통을 느껴요. 그럼 사회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는 A가 담배 하는 결과 만족감이 어느 정도밖에 안 증가하느냐? 7밖에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적 편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 비경제, 소비 외부 비경제가 생길 때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어느 게 더 크냐고 물어봅니다. 비경제는 여러분 항상 뭔가 해악을 끼친단 말이죠. 해악을 끼치니까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겠죠, 그죠? 편익은 적은 게 안 좋은 거네, 그죠? 이는 어떤 나쁜 행동은 어떻다고? 좀 과다 상태예요. 억제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 자, 보겠습니다. 사적 편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 정도 지금 현재 그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떠냐? 만족은 700밖에 안 되죠, 그죠? 여기 1000이니까 700 정도 되겠죠, 700. 사회적인 편익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최적이 되죠, 최적 상태야. 좀 많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원래는 한 10개 정도 피워줘야 되는데 10개가 많아. 어떻게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럼 방금은 또 똑같은 논리로서, 그죠? 사회적 최적을 기준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수직 높이. A가 B가 되도록 떨어뜨려주면 돼요, 그죠? 세금을 매겨서. 그럼 이 선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293페이지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이 그림을 보시고요. 뭐 다른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 그림만 보고 지금 이게 외부, 자, 일단 소비입니까, 생산입니까? 소비지, 그지? 왜? 수요 곡선이 막 움직이네,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거 소비 외부 경제야, 비경제야? 경제도 왜요? 사회적 편익이 위에가 있으네, 그죠? 크니까, 그죠? 위에가 있다는 크단 말입니다, 그죠? 1번에 철수가 독감 백신 맞는 것은 외부 경제다. 2번에 그래서 많다, 적다? 적다, 그죠? 적다. 그래서 3번에 보세요. 정부가 교육이라면 교육 서비스, 교육을 받는 것도 이게 소비 행위예요. 이것도 소비 외부 경제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상 의무 교육을 하고 있죠, 그죠? 무상 교육을 통해서 소비를 좀 늘리라 이야기인데, 그죠? 교육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4번에 독감 백신은 정부 지원은 A, B가 아니죠, 그죠? 어느 부분이에요? B입니까? B 기준입니까? A 기준입니까? A 기준으로 수익 높이래요, 그죠? A점을 기준으로 수익 높이래요, 그죠? B가 아니에요. A를 기준으로 수익 높이만큼 부과한다. 왜? A가 사회적 최적 상태니까, 그죠? 이렇게.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쭉쭉 넘겨서 우리는 바로 공공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재. 자, 공공재로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공공재는 여러분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에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이거 볼까요? 아이스크림, 도로. 아이스크림은 아이고 추운데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서늘하다 느낌이. 어묵. 자, 어묵과 여러분 도로가 있습니다. 자, 위 어묵 먹고 싶나? 손 들어봐봐. 지금 들어봐봐. 안 먹고 싶나? 그럼 내가 사줄게. 손 들어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12, 13사람. 13사람이 먹으려고 그래요. 일단 한 개씩 그러면 몇 개 있어야 되니까? 13개가 있어야 돼, 그지? 일단은 내가 13개니까 곱하기 그러면은 1,000원. 내가 13,000원 결제해야 되겠죠, 그죠? 13개가 필요하고, 게다가 돈 줘야 돼. 이게 일반적인 제한다, 이랬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적인 제한다, 이렇게 작동한다, 그죠? 소비자가 원하는, 한 개씩 먹는다 그러면은 원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물건이 필요해요. 근데 도로는 보세요, 도로는. 오늘 우리 도로 다 지나왔지만 우리 전용 도로 없죠, 그죠? 그냥 우리 다 이용했잖아. 하나의 도로를 다 이용했습니다, 그죠? 한 개의 도로를 가지고 수만 명이 이용했죠. 두 가지 특색, 이게 공공재,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이게 공공재는 여러분, 한 개의 도로를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 또 공짜로 이용했다, 그죠? 그 둘이 합쳐서 우리가 비경합적이다. 비경합적, 비배제적이다. 이 비배제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요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이게 달리 말하면 이 공짜란 얘기고요. 이건 공짜란 얘기고, 요거는 뭡니까? 이런 여러 사람이 공동 소비한다. 이는 공동 소비한다는 얘기죠. 즉, 한 사람당 한 개 어묵이 돌아갈 필요 없고, 한 사람당 한 개 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 공동 소비 가능하다. 비경합적, 공짜다. 비배성. 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가 일반적인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적재는 그렇지 않죠. 사적재는 경합적이다. 경합적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원하는 숫자만큼, 사람 숫자만큼 있어야 된다. 돈 줘야 된다. 이게 배제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 사적인 제한의 특성이고요. 이게 공공의 특성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6페이지 볼까요? 자, 밑에 개념 나오네요. 비경합성이란 말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은 이걸 엎어 말하면은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다.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다. 그래도 별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비배성이란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이게 도로. 이게 이런 재화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박스가 하나 보이죠? 1, 2, 3, 4 번호를 적어놨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 어묵 같은 게 1번이에요. 1번. 이거 우리가 사적재 또는 사용재라 그러는데 두 번째 4번 이게 순수 공공재입니다. 여기 이런 게 순수 공공재인데요. 4번에 보시면은 대각선이지, 그지? 뭐 법률, 치안, SBS 공중파 방송 있는 것들. SBS 공중파 방송은 방송을 한번 쫙 쏘면은 우리가 뭐 소비자 숫자만큼, 정치자 숫자만큼 방송을 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의 방송을 쫙 쏘면은 여러 진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경합적이다. 그리고 우리 공짜다, 그죠? 비배제적이다. 여러분, SBS는 뭐 먹고 살아요? 광고 지그지그지그. 그거 끼워 파는 거예요, 끼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SF 공중파 방송 같은 거 좀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막히지 않는 무리 들어보세요. 막히지 않는데요. 뻥 뚫렸다,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차고 확 동시에 지나갈 수 있겠죠? 비경합적이다. 무료도 비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자체는 사실 도로는 앞에 어떤 경용사가 붙는 데서 약간 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까지 봐시고요. 다음 위로 2번 보겠습니다. 2번 비순수 공제를 이거 우리가 공유 자원이라 그래요.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2번 공공재를 우리가 비순수 공공재 이게 뭔가니까 경합성이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경합성이 있는데 배제성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배제성이 없다 말은 배제성이 없다 말은 일단 공짜라는 얘기죠. 공짜인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경합성이 있다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우리가 공유 자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오른쪽이 좌측에 한번 봅시다.
공유의 비극이란 말 넣어줘, 그죠? 저 좀 볼게요. 공유. 이 공유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인응자료의 공유제라 그래요. 이 공유제 또는 공유자원입니다. 공유자원 또는 공유제는 결과가 어떠냐? 결과적인 게 황폐화돼요. 황폐화. 남용된다. 이거 남용돼서 그 자체가 금방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 공유자원의 이게 불가피한 속성입니다. 이게 지금 어떠냐? 아까 말했죠. 비배제성이에요. 공짜다. 그런데 경합적이래요. 어떻게 그러면은 다른 놈이 먹기 전에 내가 빨리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 막 그래 경쟁적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때 왜 금방 없어져 버려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비돼 버려요. 그럼 이런 우리 이런 죄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물 같은 거, 깨끗한 물, 그죠? 깨끗한 물,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게 멸종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 또는 남획될 가능성이 많은 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유자원의 비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비극. 이 비극이란 말은 결과가 이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번에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 보이죠? 지금 뭐 내가 이렇게 한 10줄 써놨는데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깨끗한 물과 공기, 야생동물 이런 것들이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 깨끗한 물과 공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거의 깨끗한 물과 공기 잘 없죠, 그죠? 잘 없어요 지금. 다 지금 돈 주고 사 먹게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는 어떤 남획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래 봤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해결책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남획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요. 사실 이게 사적인 소유권이 설정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마을에 중세 마을에 ABC라는 세 사람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공동의 초지였습니다. 풀밭이었어요. 각각의 소를 키웁니다. 소. 이 마을 주민들의 공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공유지죠. 마을 공유지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자기 소를 끌고 와서 이게 풀을 먹일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니까 공짜로 이용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A가 여러분 만약에 A 소가 혼자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이게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A 소가 좀 많이 뜯어먹으면 B 소가 굶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떠느냐? B나 C에서도 경쟁적으로 시간일 때만 뜯어먹어야 돼. 그래서 이게 금방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 이게 되는데 사실 이건 해결책은 이게 하나 딱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보, 네가 관리해. 이렇게 해주면 있잖아요. 어차피 자기 손은 여기서만 뜯어먹고 그래서 거의 구획마다 뜯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A가 만약에 지 구획 이게 풀밭이 없으면 자기 소 굶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풀밭을 잘 관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지의 비극을 하려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적 소유권을 설정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공유지의 비극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 그래서 거기 보세요. 니은에 보시면 사유재산권을 설정한다는 말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은 보통 거기 공유지가 공유자원이 남획되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갑니다. 그 밑에 참고로 여러분 왜 소는 멸종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소는 뭐 매일 많이 잡아먹죠. 돼지도 많이 잡아먹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잡아먹히는 소와 돼지의 수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뭐 오늘 다 잡아먹으면 내일 혹시 우리가 소가 멸종되지 않을까? 걱정 아무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뭐 호랑이, 사자, 표범, 곰, 수달 이런 거 거기 한 번 먹어본 적 있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멸종돼도 걱정하잖아, 그죠? 그지? 두 개 차이점 하나 딱 있습니다. 개들은 소유권이 설정 안 되어 있고요. 소는 딱 4개 있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 이해를 좀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게 다야. 안 읽어도 관계없어. 자,
그래서 이런 성격 가지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이게 2번 그 비순수 공공재, 공유자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뭐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깨끗한 공기와 물, 바닷속의 물고기.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바닷속 물고기. 아니, 선생님, 바닷속 물고기가 그것도 공유자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공유자원입니다. 즉, 비배적인데 경합적이에요. 이런 말 하면, 선생님, 뭐 바닷속 물고기가 뭐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잠다고 좀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져요,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있잖아. 우리는 중국 애들 때문에 그 피해를 종종 봅니다. 서해, 그죠? 저는 이야기했는데, 우리 있다면 서해 바다에, 그죠? 여기 애들, 중국 애들 배 끌고 들어오죠, 그죠? 얘들은 한 번씩 오면 한두 척 오는 게 아니고, 5,000척 이런 데로 와요. 5,000척이네, 5,000척이. 아까, 4,000명하고 왕자 숫자였구나. 5,000척의 배가 내려가지고요. 얘들은, 중국 애들 하여튼 우리보다 공이 하나씩 거의 다 많이 붙어요.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이즈 규모가 땅덩어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5,000척이 내려가지고 있잖아. 싹 지나가요. 그리고 쌍끌이라 그러지. 쌍끌이, 그지? 쌍끌이 보니까 배가 있고 배가 있어, 그지? 여기에 그물 내는 거야. 여기 그물, 이렇게. 배 두 배가 양쪽에서 그물 잡고 간다, 그지? 그럼 저인망이라는 바닥에, 바닥을 끌고 간다는 얘기죠. 진짜 여러분, 이 배들이 한번 싹 지나고 나면은 진짜 씨가 말라요. 한동안 저기 고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합적이란 말이야. 그게 경합적이란 그래서 공해상의 어족자원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유자원의 특성입니다. 사례 중에 하나예요. 혼잡한 모래들, 혼잡하다 뭡니까? 내가 좀 지나가 좀 빡빡하다는 얘기지. 경합적이라는 얘기고요. 무료니까 비배적이야. 다음에 밑에 대각선 3번입니다. 한산한 유료. 이거는 뭔가니까 배제성이 있어요. 배제성이 있단 말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 안 하면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클럽제라고 하는 클럽제. 이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냐, 이거.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입장료를 우리 남자들은 내야 되지, 그지? 여러분들은 근데 안 들어. 여러분 나이트 클럽 세대 아닌지가? 여러분들은 저 홍대 앞에 있는 여학생들은 클럽 들어갈 때 돈 안 낼까 아마? 여러분 다 공부만 했구나. 공부만 해, 범생이들이네. 나만 들어가 봤구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 좀 기도들이 있어가지고 돈 내라 그러잖아, 그지? 남자들은 돈 내, 여자들은 근데 보통 프리패스인데, 남자 돈 내야 돼. 돈 안 내면 못 들어간다, 그지? 그래서 클럽이란 말이 붙은 거야, 앞에 입장료 내. 이게 클럽입니다. 입장료만 내고 나면은 안에서는 마음이 없었던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거기에 보면 유선 TV 같은 거죠. 요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선 TV. 유선 TV가 보통 뭡니까? 그게 요금을 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금을 낸단 말이 뭐야? 배제적이라는 얘기지. 안 내면 못 보니까. 그런데 방송이라는 특성은 어떻습니까? 시청자 수만큼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딱 방송하고 끝나자는 거지. 그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선 방송. 특허 지식. 특허 지식도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어떤 학생이 나한테 우리 생산의 외부 경제 그것 때문에 질문하던데, 여러분 기술 있죠, 신기술을 개발해서, 신기술 이게 일종의 지식이지, 그지? 신기술 자체 지식이잖아요, 그죠? 원래 여러분 지식 그 자체는, 기술 그 자체는 원래 공공재, 순수 공공재입니다. 이게 지식 자체는 이 지식 그 자체의 이 모습 자체는 순수 공공재. 왜냐면 이게 비배지고 비경합적이야. 원래 이거는 공짜로 이용할 수 되고요. 또 이거는 뭐 한 사람이 기술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 기술 이용 못한 것도 아니다, 그지?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 여러분 더하기 빼기 이거 누구나 다 똑같이 이용하자는 거죠. 이것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식 자체는 이런 순수 공재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지. 그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내가 아까 내 생산 비용 1,000원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더니 다른 사람이 공짜로 이용하면 나는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기술 자체는 순수 공공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남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공짜로 이용하는 전자에서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밤새워서 내가 고민해서 기술이나 발명할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뭘 합니까? 특허권 같은 거 설정해 주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기술 자체는 순수 공제인데 앞에 특허란 말 붙으면 뭡니까, 이거는? 특허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지.
그럼 이게 뭐예요? 배제성을 띠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자체 배제성을 띠고 특후료를 지불하게 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경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3번 비수공제입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3번에. 자, 지금 우리 공부하는 위치가 이겁니다. 시장 실패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아까 전에 우리가 외부 효과는 어떤 식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났습니까? 외부 효과는. 과다야, 과소야.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가 과다 생산 쪽으로 나타나서 과소 생산 쪽으로 나타나서. 어허이, 이 친구들 봐라. 두 개 다잖아. 이는 그거랑 똑같네. 뭐 에베레스트 그거랑 똑같네. 그래서 이게 그 두 개 다 나타나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공공재는 그럼 시장 실패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과다 생산 쪽으로 나타날까? 과소 생산도 나타날까? 과소도 나타날까? 왜 그런가? 보자고요. 일단 여러분, 이 공공재가 아까 우리 봤던 외부 효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거 공공재 만들면은 외부 경제를 일으킬까? 외부 비경제를 일으킬까? 외부 경제야 이거. 뭔가 만들면 좋다는 얘기지, 그지? 그것만 보더라도 아까 외부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과소 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게 이 자체만 보게 되면은 이 공공재는 어떤 속성이 있냐? 이거 그렇지? 비배제성. 비배제성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뭐를 노리느냐? 다 무임승차를 노립니다. 비배제성이라는 말은 뭔가요? 근데 도로가 있다면은 도로를 나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도로가 필요해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강이야, 강. 여기 마을이 있어요, 마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다녀야 돼요. 여기 강 건너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여기 바로 다니는 게 다리가 없기 때문에 한 2시간 동안 돌아가야 돼요. A, B 둘 다 다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서로 간에 지금 눈치 보는 거야. A는 이래 생각해. A는 B가 지 돈 들여가지고 다리 놓으면 나도 이용해야지. 왜요? 무임사하려고 그죠? 또 B도 있어요. B도 지가 지금 돈도 많아서 지가 다리 지 돈 누르면 나도 이용해야지. 비배성? 이거 서로 발전 끼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안 만들어져요, 이게. 달리 말하면은 이 공공재는 주로 과소 생산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공공재를 시장에서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 주로 누가 만듭니까? 정부가 만들고 그만큼 비용을 세금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그 이야기. 자, 그래서 보세요. 그 3번에 시장기구를 통해서 공공재 시장기구란 말은 A, B 두 사람이 왜 시장에서 안 맞는 거죠? 자발적으로 안 맞느냐? 결과적으로는 무임승차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글 1번에 보세요. 무임승차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일단 누군가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4번까지. 공공재와 외부 효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재는 그럼 이런 외부 효과와 연결시켜보면은 외부 경제다, 비경제다? 주로 경제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학생, 나한테 질문했던 학생, 잘 들어봐봐.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나중에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네요. 막 아주 푸근한 듯이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이야기할게. 오늘 그냥 생깔락을 하다가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신기술 같은 거 있지? 신기술 이런 것 또는 지식, 그죠? 이런 거는 순수 공부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이 순수 공제성 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간에 누군가 내가 열심히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봤다. 다른 사람은 그걸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밤새워서 내가 만들 인센티브가 없어. 경제적인 유인이 없다는 이야기지. 잘 안 만들어져, 이게. 그래서 아까 이게 과소생산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정부가 여러분, 인위적, 아까 이 그림을 이렇죠?
이게 사적 비용이고, 우리가 사회적 비용은 여기 사회적 비용이죠. SMC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신기술 자체가 10개라는데, 원래는 한 12개 정도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는 10개밖에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지금 10개가 12개가 되도록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요 최적 높이만큼 A가 B가 되도록 이렇게 그만큼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떨어뜨리겠죠, 그죠? 즉, 이 신기술 개발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저 비용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죠? 또는 뭡니까? 보조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요 보조금에 해당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뭐를 부과하면 될까요? 특권을 설정해요, 특권. 이 보조금 주는 것은 정부가 주는 거지만은 특허권을 설정해주면 어떻습니까? 특허를 설정해주면은 특허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 특허를 받기 때문에 요 비용 부담 부분이 해소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적정 생산이 유도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서는 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그지? 근데 요렇게도 우리가 이 신기술의 개발 자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291 아래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넷째 줄 끝에 보세요. 적정 생산량이 공급되지 못한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같은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배제성을 띠게 한다. 말하면 그 말은 뭡니까? 돈을 받게 한다는 얘기죠. 돈을 받게 하여 사회적 적정 생산량을 이렇게 유도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굳이 보조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특허 설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뒤에 문제 한번 볼까요? 오케이, 위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A는 지금 A 박스는 요게 그죠? 요거는 뭡니까? 경합성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B는요, 배제성만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C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니까, 그죠? 경합성도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적제, 그지? 이게 사용제야. A는 경합성만 있으니까 배성이 없죠. 요게 공유자원이지, 그지? 요 B가 뭡니까, 요게? 배제성만 있어요. 배제성만 있대. 유선 TV 같은 거죠. 유선 TV 같은 거. 유선 TV 같은 거죠. 유선 TV 같은 거야. 요거 D는 뭡니까? D는 두 개 다 없네. 순수 공공재예요. 그죠? 순수 공공재입니다. 그지? 그렇게 분석되면은 이 문제는 다 풀겠죠. 1번의 A 제한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한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공동 소비가 안 된다. 경합적이라면 그 말이죠, 그죠? 맞아요. 이번에 B 공해상의 의족자원은 A지, A. 그죠? 그다음에 C 가로등은 여러분 D입니다. D 가로등을 공공재라고 봅니다. 4번에 D는 사회적 채소수보다 과소 생산되겠죠. 순수 공공재니까 과소 생산됩니다. 진입장벽이 있는 제한은 보통 유선 TV 같은 거 보통 진입장벽이 있단 말은 여러분 아무나 유선 TV 사업자 못해요, 그죠? 정부로부터 어떤 특허 같은 설정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입장벽이 있다고, 그죠? 보통 B 같은 게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밑에 문제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지식은 등등등 기업 긍정적 외부 효과 있고 배제성 경합성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공공적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잘 안 만들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정보. 정부가 보증을 줘서 늘리든지 아니면은 특권을 설정해줘서 늘리도록 유도하라는 거죠. 1번에 지식 중에서도 뭐 이거는 뭐 차이가 없으면 이거는 뭐 어느 게 더 많다 그런 거 없어 다 똑같아요. 2번에 지적 재산권 특히나 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을 좀 완화시키는 거지, 그지? 왜냐면은 특권을 설정하는 순간 뭐가 약해집니까? 비배제성이 약해지지. 다른 배제성이 뛰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이 좀 약해지지만은 원래 순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지식 자체를 늘리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오네. 이것은 특권을 부여한 것은 공공재 자체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라는 게,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른쪽에 정보 비대칭입니다. 정보 비대칭은 여러분,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가 다 같지는 않아요. 생산자 되게 되면 우리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보통 정보가 좀 많겠습니까? 공급자가 훨씬 정보가 좀 많아요. 이런 게 일종의 비대칭 현상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 이론을 전개할 때는 우리 그 경제 참여자들에게는 정보가 공평하게 다 분배해 있다고 그렇게 가정하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은 정보도 똑같이 나눠준다고 보는데 그건 너무 이상적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문제점을 비대칭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선택이에요. 또 하나는 도덕적 해입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뭐 시장 실패 현상들입니다. 문제점들입니다. 역선택은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잘못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나 역선택. 이건 adverse, 이게 뭔가 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뭐 계약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 역선택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우리가 모럴 헤이즈, 도덕적 헤이즈, 그죠? 자, 이 역선택은 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 주로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뭐 이게 역선택이 전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중고차 같은 거, 중고차. 또는 뭐 보험 같은 거. 인데서 잘 나타나. 이것도 이게 주로 보험이라든지 뭐 채용, 고용시장 또는 보험, 인데스로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 있냐 이게. 이거는 뭐 깊숙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간단하게 개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는 누구나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내년 시험 붙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뭐 차를 좀 사고 싶어. 중고차를 사러 가겠지, 그지? 그럼 뭐 중고차 사러 가면은 보통 희망사항이 뭡니까? 무사고 차량 사면 좋겠다 얘기하자, 그지? 근데 대부분 다 사고 난 차량을 살 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고 난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는 중고차, 사고 난 차량을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고 샀죠. 그 모르고 사게 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역선택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기 싫어서. 근데 사게 되더라는 이야기지. 그게 역선택이에요.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지금 중고차 구매자로서 딜러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에서 이미 나타나는 수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있잖아요. 내가 보험회사 사장이, 내가 보험회사입니다. 내가 암보험회사 사장이야. 나는 누구랑 보험 체결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과 아니면은 뭐 아주 고위험군과 계약서를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이런 같이 싱싱한 사람들과 계약서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싱싱한, 그죠? 왜? 이분들은 그냥 내 빠는 쪽쪽 다 내 수입이다, 그지? 그 사람들은 한순간 엄청 나가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해서 있어 없어? 아무도 없잖아. 이게 여러분들은 안 나요. 그러니까 주로 보험시장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그 고위험군이 별로. 이건 똑같은 이야기야. 중고차시장 주로 누구 있다고요? 다 사고난 차량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싱싱한 사람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게 되는 현상, 이 역선택이란. 원래 이게 정보가 제대로 작동한다면은 사고난 차량 안 살 것이고 그 고위험과 보험 체결하지 안 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 이게 시장 실패라는 거죠. 뭐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안 할 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방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요 도덕적에는 이거죠. 도덕적에는 고용시장 이게 뭔가니까 채용을 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스펙을 가지고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일 잘할 거라고 아주 의지를 보였다. 그죠?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채용했어요. 채용했는데 그 다음날 그죠? 이렇게 영업직으로 내가 뽑았어요. 뽑았는데 뭐 출근해가지고 거래처는 안 가고 그죠? 거래처는 안 가고 뭐 여자친구 만나든지 그죠? 중간 남자친구 만나고 이렇게 한다 이런 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도저히 해자는 거죠. 뭔가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를 못하는 상태예요. 내가 그 어떤 통제를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 보험에서도 있죠. 보험에서 보세요. 우리가 과제보험이 있어요. 과제보험이 있어요. 우리 집 목조집이네. 목조. 내 집 목조야. 그럼 이거 언제 불합 나면 작살나잖아. 그죠? 그래서 과제보험이 가입 안 할 때는 노심초사합니다. 불 날까지 보죠. 막 나갈 때도 딱 몇 번 점검하는데 그죠? 근데 과제보험이 들었어요. 과제보험이 딱 드는 순간 사람 느낌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불 다 났으면 좋겠다. 그죠? 싹 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야? 도덕적이에요. 뭔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문제는 이는 현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는 주로 이건 보통 인센티브 그죠? 인센티브 제공해야 되는 거. 인센티브 이상한데 뭐지? 인센티브 말은 맞는데 인센티브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고용 같은 거 아까 그 직원이 땡땡이 치는 걸 방지하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성과급이라고 해요. 성과급 이런 걸 하게 되면 그죠? 일종의 성과급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말들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니면 보험 같은 경우는 뭐 기초공제 과제가 났을 때 왜? 정리 열렸어요? 과제보험이 났을 때 전액 다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30% 까고 해주겠다. 그러면은 30%는 자기 부담이니까 조심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이게. 요거 여러분 이거는 주로 뭐 신호발송, 선별 이런 행위입니다. 이거 잘 안 오는데 신호발송은 여러분 이거예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 내가 만든 게 진짜 양질의 자동차를 가지고 내 자동차 중에 양질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구매 희망자한테 뭐 당신이 원하는 뭐 이렇게 평소에 거래하는 카센터가 있으면 내 차를 끌고 가서 검사해봐라. 괜찮은 차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 구매자 입장에서 그죠? 점검해보고 살게 되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 그죠? 반대로 선별한 것은 요거는 정보를 가진 척이 상대방한테 제시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뭔가니까 정보가 없는 척에서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좀 미신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딜러한테 제의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저기 내가 거래하는 카센터가 있으니까 내가 끌고 와서 점검해보고 괜찮으면 사겠다라고 내가 스크린 해보겠다는 거죠. 선별해보겠어. 요거는 뭡니까? 그걸로 딜러가 상대방이 이 구매 희망자가 못 믿으니까 자기도 안 믿으니까 그럼 당신이 거래하는 그런 거 받아라. 이게 신호 발송이에요. 두 가지 다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까지.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1번의 역선택 의미 보시면은 정보가 비대칭적 상황 중에서 정보 수준이 낮은 척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중고차시장, 보험시장 넣어줘.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대책 보세요. 신호발송, 선별입니다. 신호발송. 정보가 있는 척에서. 선별은 뭐라고? 정보가 없는 척에서. 그게 핵심입니다. 신호발송은 정보가 있는 척에서. 선별은 정보가 없는 척에서 활용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넘겼습니다. 밑에 뒤에 도덕적 해이 넣어줘. 밑에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책 동그라미 2번에 대책 오른쪽 보시면은 뭐 기초공제 성과급 제도 있죠. 뭐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정보제는 굳이 볼 필요 없고요. OX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번 독과점은 어떻게 한다고? 보통 좀 적게 생산해요. 오케이. 2번에
여러분 비용은 적은 게 좋은 거죠. 생산의 외부 경제 그러니까 외부 경제니까 사회적 비용이 적어야 돼. 그래서 사적 비용에 비해서 사회적 비용이 적어. 비용은 적은 게 좋은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 외부 비경제 같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야 되겠지, 그지? 3번요. 어떻게? 과소생산이죠. 4번은요. 소비 외부 비경제야. 담배 피는 거 담배 피는 거죠. 담배 피는 거야. 그럼 뭡니까? 사적 편익에 비해서 사회적 편익이 적겠죠. 사회적 편익은 큰 게 좋고 작은 게 안 좋고 그냥 적어야 돼요. 오케이. 고생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겼어. 12번, 13번요. 이게 뭔가요? 비경합성이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14번은요. 혼잡하대요. 혼잡하대요. 막혔다는 이야기지. 경합적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유료니까 대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까지. 자, 고등학교 30 됐습니다.